안녕하세요. 얼굴 나오게 처음부터 영상을 찍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일단 이런 각도로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저는 직장 병행으로 3개월 정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준비를 했고 이번에 37회차에서 진짜 문 닫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 제 점수를 띄워드릴게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 살면서 뭐 이렇게 문 닫고 뭘 합격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 신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와 미쳤다. 그리고 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가채점 결과는 59.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가채점으로는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회계 문제 풀 때 진짜 멘탈이 완전히 그냥 나가가지고 왜냐면은 안 그래도 내가 회계를 원가 회계 다 버리고 재무회계만 좀 공부했는데 이게 평이한 것도 아니고 좀 제 기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11번쯤 풀 때부터 약간 멘탈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두 개씩 막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였어. 그래서 막 두 개를 이렇게 일단은 막 체크를 해놓고 일단 마킹할 때 판단해야지 이러고 넘어간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지 상태가 어땠냐면 마킹을 하고서 그거를 체크를 한 것도 있는데 마킹을 한 다음에 너무 이제 시간이 없고 막 마음이 급하고 이러니까 마킹만 그냥 그때 판단해서 하고 시험지에는 체크를 안 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웬걸 그래서 채점을 할 때도 뭔가 이걸로 마킹했던 것 같아. 몇 문제는 약간 이렇게 제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웬걸 한 문제가 이제 그 두 문제 중에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마킹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정답을 마킹했고 오답으로는 마킹을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오답으로 제가 마킹을 했다고 생각하고 채점을 한 거죠. 그래서 회계가 한 문제가 더 맞아가지고 이런 정말 기적적인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다시 생각해도 확인할 때 뭔가 그 기분을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 물론 아직 1차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되게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진짜 너무 좀 감격스럽긴 했거든요. 제 나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사실 찍는 이유는 뭔가 제 1차 시험에 대한 리뷰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가 2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기록을 하나 해가지고 좀 다짐을 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 7월까지 1년 이제 2개월? 2개월 좀 안 되네요. 1년 1개월 좀 넘는 이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좀 잘하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도만 나오는 게 너무 영상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옮겨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치만 아까 그 각도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영상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도를 바꿔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 베이스 상태,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랑 단기간 그 공부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노베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뭐 공부에 대한 뭔가 기본기?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 때 첫 학부로 들어간 게 이제 수시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무슨 이유에선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패션을 참 좋아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어쨌든 그때 막 스타일쉐어 어플 같은 거 되게 유행하고 막 뭐 어릴 때부터 옷을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류학과를 희망했는데 수시를 그래서 스카이를 썼단 말이죠. 그치만 서울대랑 연세대 면접을 정말 제대로 망치는 바람에 근데 하필이면 또 고려대 면접은 나쁘지 않게 보는 바람에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만 붙어서 다니다가 그럼 그때는 그 젊음의 뭔지 아시죠? 약간 현실을 모르고 약간 낭만에 젖어가지고 나는 패션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 지금 패션 디자인을 내가 대학생으로서 배우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너무 후회하겠다. 이러면서 반수를 해가지고 건대 의상 디자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냥 저는 4년 동안 의상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베이스는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개월간 어떤 공부 계획을 세웠느냐. 일단 그 방문각 올패스 있잖아요. 1차 올패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못 듣거든요. 그 전체 강의를.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또 단과랑 비교하니까 그 100만 원 초반대에 기본 강의랑 문풀 강의만 들을 수 있는 그 패스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회계로 시작을 했어요. 회계 원리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강의,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초반이라서 되게 열심히 듣고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그래도 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회계를 공부하는데 왜냐면 저는 베이스가 아예 없었으니까. 처음엔 좀 재밌나 싶더니 이게 문제가 풀리긴 풀리는데 생각을 막 골똘히 하고 좀 고민하고 막 하면 풀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도 크게 단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가 회계는 아예 버렸습니다.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그냥 재무회계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자. 꽈락을 면하고 뭐 60점 맞으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회계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를 공부를 했어요. 경제를 아예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대학교 1학년 그 1학기 때 이제 저 경영학과였으니까 그 경제 원론 원 맞나요? 네, 이거를 그래도 수강을 했고 그래도 아마 학점이 A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막 싫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되게 재밌는 과목이다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어쨌든 베이스는 없었습니다. 네, 기억 하나도 안 났고 어쨌든 그 손병익 강사님의 그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 스타일이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됐고 뭐 하나를 되게 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뭐 하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강사님들도 이거 뭐 이해 안 되시면은 뭐 증명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일단 외우고 넘어가시라. 문제를 풀다 보면 체화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때 그 당장 일을 해야겠는 거예요. 막 한계 대체율을 내가 다 유도를 해봐야겠고 그래서 내 머리에 들어와야겠고 막 그 탄력성 같은 것도 굳이 다 유도해보고 막 리미트 극한 씌워보고 막 이런 거를 근데 그래야지 제 머리에 남으니까 또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써서 강의 진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나머지 세 과목 하려면은 거시 뒷부분 버려야겠다 하고 거시 한 3분의 1? 네, 한 5분의 2 정도까지는 이제 버렸습니다. 못 봤어요. 아예. 뭐 테일러 준칙 이런 거 아예 못 봤습니다. 근데 경제는 그 정도는 안 봐도 한 3분의 1 정도는 버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출 풀어봐도 물론 제가 시험에서는 6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출 풀 때는 그래도 그 정도 했을 때 나머지는 이제 좀 개념이 잡혀있던 상태에서 그래도 한 평균 70? 언저리 70 초반 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시험 때 실수를 안 했으면 조금 더 높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경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연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무조건 민법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싶어서 민법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 강의를 들었고요. 저랑 잘 맞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뭔가 막 암기에 대한 스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법조문과 판례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근본으로 공부한 느낌? 그래서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민법도 총칙을 보고 이제 물권법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끝까지 강의를 완주를 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 이거 하면은 나 부동산이나 감관 둘 중에 하나는 못 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 소유권까지만 딱 듣고 그 뒤에는 버렸습니다. 범위를 안 받고요. 대신 그 저당권에 그 경매인가 하고 나서 어쨌든 그 금액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얼만큼 그 금액이 배분돼야 하는지 이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 개 풀어서 그거는 이제 체화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학 원론을 했는데 이게 강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감관법을 너무 생소한 거라서 그거는 강의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학 원론은 이제 좀 보니까 기본서를 이게 뭐 경제도 찔끔 뭐 민법도 찔끔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계할 때도 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연금 평가 계수 이런 거. 다 거기 물론 회계에서는 숫자를 주지만 어쨌든 그때도 저는 또 이상한 그 집념이 있어서 다 유도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그냥 기본서 1회독 했습니다. 그 기본서 그냥 책 이렇게 계속 책 읽고 문제 풀고 책 읽고 문제 풀고 이거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 과목이 가장 저에게 천사 같은 과목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과목이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 일주일 만에 그 부동산학 원론을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감관법을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국계법 처음에는 그 국가 그 지자체 이것도 뭐 알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잘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관법은 강의를 국유재산법이랑 그 동산채권 버린 파트 2개 빼고는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더라고요. 이제 이때 기출을 정말 제 나름 최대한 많이 풀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방문각 그 패스를 끊으면은 4회차로 나눠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내줬어요. 되게 고퀄리티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시간 문제로 인하여
한 회차밖에 못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그거를 뭐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다 풀었다면 한 몇 문제는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래도 뭐 결과가 아니지 과정도 중요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진짜 이렇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 너무 감사한 결과를 받아서 지금 앞으로 2차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제 성격상 이제 전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그 내가 뭔가 지금 이 나이에 돈도 안 벌고 있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사실 경력이 그럼 단절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 정말 붙으려고 열심히 공부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일까지 그만뒀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는 성격상 그거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막판에 이제 제가 1기? GS 스터디 1기나 2기부터는 제가 오프라인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터디에 나가서 이제 시험 모의고사를 치려고 생각 중이라 뭐 그때 진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뭔가 어떠한 확신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저는 계속 병행을 할 생각이에요. 대신 제가 지금 이게 샀거든요. 독서실 책상을. 이게 뭔가 그 왔다 갔다 쓱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에 쏟아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하고서 지금 집에 독서실 책상을 샀고 그래서 공부 시간을 그래도 평일에 최소 4시간은 하려고 합니다. 4, 5시간 하고 이제 주말에도 많이 해야죠.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8시간, 9시간 하려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잘 지켜야 해요. 네. 이번에 저랑 같이 1차를 붙으신 분들 꼭 저희 2차를 붙어서 물론 뭐 그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보통 2차부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2차를 먼저 시작하고 이제 중간에 1차를 하고 합격하고 다시 2차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합격 루트를 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전업이신 분들 대부분 이번에 그러면은 부디 많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년에 꼭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아자스.